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500원도 안 하는 채소가 있습니다. 이 채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대입니다. 이 채소를 지금 드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도 조용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그 채소는 바로 부추입니다. 여러분, 부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남자들 정력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부추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필요한 채소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께는 이것이 말 그대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 여성이 남성보다 뇌졸중에 1.6배 더 많이 걸립니다. 10명 중 여성이 남성보다 6명이나 더 많이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와 함께 부추가 어떻게 이것을 예방해 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추뿐만 아니라 사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오해도 바로잡아 드릴 겁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오히려 건강을 챙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그 진실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부추가 왜 혈관 건강에 필수인지, 특히 여성분들께 왜 더 중요한지. 둘째, 부추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2배로 올라가는 환상의 조합들. 셋째, 사과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제대로 바로잡기. 넷째, 사과와 함께 드시면 노인증후군까지 예방할 수 있는 꿀조합까지.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발끝이 저린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끔 이유 없이 머리가 띵하거나 눈앞이 잠깐 어지러지란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나이가 드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나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두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수도관은 물이 콸콸 잘 나오죠. 그런데 오래된 수도관은 어떻습니까? 안에 물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지만 점점 쌓이면 물이 졸졸 나오다가 결국에는 막혀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변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쾅 하고 막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심근경색이고 뇌경색입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혈전, 즉 혈관 속에 생기는 피딱지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전체의 60%를 넘습니다. 10명 중 6명이 아무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여성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여성 뇌졸중 환자가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약 60만 명의 뇌졸중 환자를 조사했는데 80세 이상 고령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무려 1.6배 더 많이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걸릴까요? 바로 발병 위험 인자로 알려진 당뇨병과 고혈압이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질환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50대부터는 혈관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혈관 질환 위험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으시죠?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마트에서 500원짜리 부추 한 단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혈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혈전은 혈관 안에서 생기는 피딱지입니다. 이 피딱지가 혈관을 막아버리면 심근경색, 뇌경색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혈전 응고를 촉진하는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의 아데노신이 바로 이 피브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추가 혈관 안에서 피딱지가 생기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경호원처럼 혈관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뭉치지 않게 해서 혈액을 맑고 묽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이 맑고 잘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서 뇌까지, 손끝에서 발끝까지 막힘없이 혈액이 자유롭게 순환됩니다. 아침에 손발이 저리던 증상, 머리가 띵하던 증상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또 부추의 항산화 작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줍니다. 혈관 속에 쌓인 과산화 지질 성분을 낮춰주면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도관에 낀 물때를 청소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부추 한 단에 500원도 안 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채소가 우리 혈관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습니다. 돈 거의 들이지 않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추는 이것과 함께 드시면 효능이 2배로 올라갑니다. 혼자서는 80점이라면 함께 먹으면 160점이 되는 조합입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이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추가 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부추의 아데노신이 혈전을 막고 알리신이 혈액을 맑게 해준다 기억하시죠? 다음으로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나요? 계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삶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볶아서 드시나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부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정말 강력한 식단이 됩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콜린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콜린은 우리 몸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이것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콜린이 심혈관 건강에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병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란의 콜린이 바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추가 혈관 안에 피딱지를 막아준다면 계란의 콜린은 혈관 자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을 안팎으로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이 충분해야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큰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 특히 60대 이후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치매 아닙니까? 치매가 심해지면 자식들에게 정말 큰 짐이 됩니다. 이것을 막는데도 계란이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부추와 계란의 효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부추, 달걀 볶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시간을 포함해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재료비도 1,000원이 안 됩니다. 2인분 기준으로 계란 3알과 부추 1줌, 식용유, 액젓 또는 굴소스, 참기름을 준비하세요. 이것들은 모두 집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따로 사러 가실 것도 없습니다. 먼저 계란 3알을 그릇에 깨서 노른자와 흰자가 잘 섞이도록 충분히 풀어줍니다. 이때 젓가락으로 빠르게 저어주셔야 나중에 부드러운 스크램블이 됩니다. 대충 풀면 흰자가 덩어리져서 식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추를 깨끗이 씻어서 약 1cm 정도 크기로 잘라줍니다. 부추를 너무 잘게 자르면 식감이 없어지고 너무 길게 자르면 먹기가 불편합니다. 딱 한마디 정도 1cm가 가장 먹기 좋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센 불로 흰 연기가 날 때까지 충분히 달궈줍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팬이 충분히 달궈져야 계란을 부었을 때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서 정말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식감이 나옵니다. 팬이 충분히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란을 부으면 퍼지면서 딱딱해집니다.
꼭 충분히 달군 다음에 넣으세요. 달궈진 팬에 풀어놓은 계란을 붓고 약한 불로 줄입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어주면서 스크램블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빠르게 저으면 부서지고 너무 느리게 저으면 딱딱해집니다. 천천히 둥글게 저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적당히 익으면 액젓 한 스푼을 넣고 다시 잘 섞어줍니다. 굴소스를 쓰시면 중화풍의 맛이 나니까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고 아주 살짝 5초에서 10초만 익혀주세요. 부추는 살짝만 익혀도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아삭한 식감이 없어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불을 끄고 접시에 담은 후 참기름 반 스푼을 뿌리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 요리 한 그릇이 여러분의 심혈관을 지켜주고 치매도 예방해줍니다. 재료비가 1,000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한 건강 식사가 또 있을까요? 주변에서 달라 보인다고 할 거예요. 몇 달만 꾸준히 드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빛도 밝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친구들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비결이 뭐야 하고요. 그때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자, 부추의 다음 효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요. 부추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여러분, 피로를 많이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시나요? 혹시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오른쪽 옆구리가 가끔 묵직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간이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공장입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물질을 저장합니다. 공장이 멈추면 온몸이 멈춥니다. 간이 약해지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간학회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이 지방간 또는 간 기능 저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간은 70%가 손상될 때까지도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소리 없이 망가지는 장기가 간입니다.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사를 했더니 간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간을 부추가 지켜줍니다. 부추에는 철분, 칼슘,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간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알리티아민은 비타민 B1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이 잘 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빠르게 풀립니다.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추를 먹으면 기운이 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남성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효능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기운 없고 피곤하다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손주들이 왔을 때 같이 공원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부추 한 줌이 그 에너지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은 부추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지금부터 부추와 오리고기의 환상적인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오리고기, 이 조합을 천연 자양 강장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리고기에는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이 부족하면 피로를 쉽게 느끼고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인이 레시틴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오리고기의 레시틴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거기다가 오리고기에는 비타민C, 비타민 B1, 비타민 B2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추의 알리티아민이 더해지면 비타민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부추가 오리고기의 영양소를 우리 몸에 더 잘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셈입니다. 또 오리고기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필터가 막히면 물이 오염되듯 신장이 나빠지면 온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오리고기가 이 필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보다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삼겹살이나 소고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제 부추와 오리고기를 함께 맛있게 드시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훈제 오리와 부추 겉절이입니다. 일반적인 부추 겉절이와 조금 다른 방법인데요. 훈제 오리를 쓸 때는 특별히 식초 베이스로만 겉절이를 만드셔야 합니다. 훈제 오리에는 이미 간이 많이 배어있기 때문에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한 부추 겉절이를 함께 드시면 짠맛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트륨을 과다하게 드시게 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부추 100g, 고춧가루 1스푼, 식초 1스푼, 볶은 통깨를 준비하세요. 깨끗이 씻은 부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식초 1스푼과 고춧가루 1스푼을 넣어서 잘 버무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훈제 오리는 드실 만큼 프라이팬에 구워주세요. 다 구울 때쯤 부추를 넣고 아주 살짝만 익혀줍니다. 5초에서 10초면 충분합니다. 오리의 기름진 맛과 부추의 산뜻하고 새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기름진 오리 특유의 냄새도 부추가 잡아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요리만 일주일에 2~3번씩 드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확실히 알아봅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눈빛이 살아나고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잘 아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몸이 좋아지면 얼굴에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부추에 대해 계속 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효능인데요. 부추가 눈 건강, 고혈압 예방, 그리고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이 자주 침침하신가요? 먼 곳이 잘 안 보이시거나 밤에 운전하실 때 어두워서 불편하신가요? 이것을 그냥 노안이려니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시력 저하가 방치되면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내장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60대는 69.1%, 70대 이상은 무려 91.3%가 백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입니다. 70세가 넘으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백내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백내장 초기 단계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추의 비타민 A 성분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비타민 A의 활성 형태인 레티날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눈의 각막과 결막을 보호해줍니다. 이것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시력이 보호됩니다. 백내장을 치료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필요한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고혈압입니다. 여러분,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아직 혈압약은 안 먹고 있지만 혈압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부추가 도움이 됩니다. 부추 속 황화알릴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나트륨, 즉 소금기를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혈압 유병률이 55%를 넘습니다. 2명 중 1명이 고혈압인 겁니다. 고혈압은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부추를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약 없이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주는 채소가 마트에서 500원도 안 하는 부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입니다. 여러분, 또래보다 젊어 보이고 싶으시죠? 비결이 있습니다. 부추에는 베타카로틴과 황화, 알릴 성분이 다른 어떤 채소보다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항산화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동네 말썽꾸러기처럼 우리 몸속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활성산소의 공격 때문입니다. 부추의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또래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또 부추의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피부를 보호해주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기미, 잡티가 줄어들고 피부가 밝아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돈 많이 드는 피부 시술 없이도 식탁에서 피부 관리가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내 피부,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챙기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추와 사과를 함께 활용한 건강 주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비, 항산화, 노화 방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특급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화장실 가기가 힘드신 분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이것이 방치되면 대장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추 사과 건강 주스 하나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부추 1줌, 사과 1개, 물 100ml입니다. 모두 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따로 살 것도 없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부추를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껍질을 깎으면 이 중요한 성분을 버리는 겁니다. 사과를 깍둑썰기로 잘라서 부추, 물과 함께 믹서에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부추는 생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부추를 쪄서 넣으라는 레시피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황화알릴이 파괴됩니다. 생으로 넣어야 영양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부추 사과 주스는 초록빛이 도는 건강한 색깔입니다. 사과의 단맛 덕분에 부추의 향이 많이 부드러워져서 생각보다 마시기가 편합니다. 사과를 더 많이 넣으시면 더 달고 걸쭉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주스를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장이 부드럽게 자극을 받아서 배변 활동이 수월해집니다. 부추의 식이섬유와 사과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해서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2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배변이 규칙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속이 더부룩하던 느낌이 없어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장 건강이 피부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장이 깨끗해지면 피부도 깨끗해집니다. 자, 이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과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사과의 효능을 절반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과는 무조건 아침에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오늘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사과부터입니다. 사과를 아침에 드시면 좋은 것은 맞습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장이 자극을 받아서 배변 활동이 수월해집니다. 또 식이섬유가 소화를 천천히 시켜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드셨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오히려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과당을 빠르게 소화 흡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당이 흡수가 덜 된 상태로 대장까지 내려가면 대장 속 미생물들이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꾸 드나들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이것은 과당에 대한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드셔도 괜찮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드셔도 배가 아픕니다. 이런 분들은 사과를 아침에 드실 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사과가 체질에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드시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밥을 먹은 후 사과를 드시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져서 과당이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 사과는 정말 독사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야식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야식을 먹으면 소화 때문에 위산이 분비되고 누워있으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녁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는 다릅니다. 사과는 약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새콤한 맛이 나서 산성일 것 같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드셔도 위벽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로즈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 C,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B6,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호흡을 편하게 해줍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녁 사과는 독사과가 아닙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사과를 잘 챙겨 드시는 것 자체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상식 때문에 건강을 챙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효능을 가장 잘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을 깎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째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과를 깎아서 드십니다. 껍질에 농약이 있을 것 같고 쓴맛이 나는 것 같아서 깎아 드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부터 이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세요. 왜냐하면 사과의 가장 강력한 효능이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과육보다 훨씬 많습니다. 폴리페놀은 과육보다 껍질에 3배나 많고 플라보노이드는 무려 8배나 많습니다. 8배입니다. 껍질을 깎으면 이 엄청난 영양소를 통째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라보노이드가 왜 특별히 중요하냐면 노인증후군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증후군이 뭔지 아십니까? 낙상, 골절, 근육 약화, 인지기능 저하를 통틀어서 노인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세대 10에서 15%가 낙상과 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병원에 오래 계셔야 하고 몸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자식들에게 정말 큰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사과와 블랙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에게서 노인증후군 발생률이 2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플라보놀, 특히 케르세틴이라는 성분 섭취가 많을수록 노인증후군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케르세틴이 바로 사과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그것이 노인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가 좋지 않아서 껍질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껍질을 절반만 깎으세요. 또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드시거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껍질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약 걱정되시는 분들은 굵은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로 문질러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드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케르세틴이 많은 음식이 사과 말고도 있습니다.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 함량이 많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케르세틴은 노인증후군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전이를 막아서 항암 효과에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양파를 천연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주고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 혈전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에는 케르세틴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과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슈퍼푸드 중 하나로 여깁니다. 케일의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설포라판 성분과 인돌, 카비놀 성분은 항암 효과에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케르세틴을 비롯한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정말 많은 과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케르세틴이 신경보호 역할을 해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며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또 영국 리딩대 연구팀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긍정적인 감정 변화를 가져온다고 밝혀졌습니다. 기억력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훨씬 좋아지는 꿀조합을 알려드릴 텐데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꿀조합은 땅콩버터입니다. 서양에서는 사과에 땅콩버터를 찍어서 먹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조합이지만 영양적으로 정말 훌륭합니다. 땅콩버터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우리 세대,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노인증후군 위험이 높아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당뇨 위험도 올라갑니다. 단백질 보충이 필수입니다. 사과는 케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로 노인증후군을 예방하고 땅콩버터는 단백질로 근육을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 효능이 합쳐지면 노인증후군 예방에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또 땅콩버터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사과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을 지나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독성 물질을 끌어당겨 함께 배출합니다. 변비 예방과 대장 건강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땅콩버터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합니다. 사과도 혈당 조절에 좋은데 땅콩버터가 더해지면 혈당 관리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사과를 적당히 잘라서 땅콩버터를 조금씩 찍어서 드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꿀 조합은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사과에 없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는 눈의 시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비타민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시력이 유지되고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는 야맹증을 예방해줍니다. 또 당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눈의 황반 변성을 막아주고 백내장 위험을 낮춰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0대 이상의 91.3%가 백내장을 갖고 있다고요. 백내장이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늦추거나 막는데 당근이 도움을 줍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눈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손주 얼굴을 또렷하게 보고 싶으시잖아요. 눈이 좋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사과 당근 주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꿀 조합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 최고인 채소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쓰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U는 위산과 여러 자극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손상된 위 점막의 재생력을 높여줍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 위염 있으신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또 사과와 양배추는 둘 다 혈액 청소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들러붙으면 고지혈증이 되고 심해지면 동맥경화로 발전합니다. 미국 뇌졸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52% 낮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이 더해지면 혈전을 방지하는 단백질을 더 활성화시켜줍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위험이 더욱 낮아집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드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샐러드입니다.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서 사과와 함께 섞고 올리브유와 식초로 간단하게 드레싱해서 드시면 됩니다. 재료비도 얼마 안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과의 추가 효능들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영국의 킹스 대학교와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원들이 일주일에 최소 2개 이상 사과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사과를 먹은 사람의 천식 발생 위험이 22에서 23%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 노팅엄 대학교 연구진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폐 기능이 강화되고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기침이 심해지시는 분들, 숨이 가쁘신 분들, 사과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두 번째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사과와 사과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파이토케미컬 영양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시는 분들, 사과 한 개를 매일 드시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사과를 식사와 함께 6개월간 먹게 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 지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좋은 것은 올리고 나쁜 것은 내리는 것이 바로 사과입니다. 네 번째로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껍질째 드시면 씹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잘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씹을 때마다 뇌의 혈액순환이 증가합니다. 치매 예방에 씹는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여러 편 있습니다. 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사과 껍질을 절반만 깎아서 드시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5번째로 갈변된 사과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과를 깎아 놓으면 금세 갈색으로 변하죠. 이것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갈변은 사과 껍질을 깎으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서 갈색으로 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갈변으로 활성산소가 조금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걷는 것만으로도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갈변된 사과를 먹어서 생기는 활성산소의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갈변됐다고 버리지 마세요. 버리는 것이 더 아깝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추에 대해서 먼저입니다. 첫째, 부추의 아데노신과 알리신 성분이 혈전을 막고 혈액을 맑게 해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50대 이후부터는 부추를 꼭 챙겨 드세요. 80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뇌졸중에 1.6배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둘째, 부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에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추 달걀볶음은 10분 안에 만들 수 있고 재료비도 1,000원이 안 됩니다. 셋째, 부추는 간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빠르게 풀어줍니다. 황화 알릴이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서 몸에 활력을 줍니다. 넷째, 부추와 오리고기 조합은 천연 자양 강장제입니다.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최고의 궁합입니다. 훈제 오리 부추 겉절이로 드셔보세요. 다섯째, 부추는 눈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낮추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500원짜리 부추 한 단이 이 모든 것을 해줍니다. 여섯째,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 드시면 변비 해결과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아침 사과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둘째, 저녁 사과는 독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는 약 알칼리성 식품으로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플라보노이드와 케르세틴이 과육보다 몇 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 증후군을 20% 예방해 줍니다. 넷째, 사과와 함께 드시면 좋은 꿀 조합 3가지를 기억하세요. 땅콩 버터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당근으로 눈 건강을, 양배추로 위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기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모두 집에 있는 재료로 돈 거의 들이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살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뒤로 밀어두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 밥심으로 의지 하나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생스러우셨는지 저도 압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뛰어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일 마트에 가셔서 부추 한 단 사세요. 500원도 안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만 부추를 드셔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간을, 눈을 지켜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봅시다. 그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걸음씩 시작합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지 남겨주세요. 또는 부추나 사과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새롭게 아신 것이 있으신가요?
부추가 여성 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사실 이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대로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드린 정보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추와 사과의 효능은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더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신가요? 이분들께 부추와 사과의 조합이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년이 지나면 망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기도 하고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발가락이 썩어서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에서 당뇨 유병률이 30%에 육박합니다. 3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 즉 혈당이 높긴 한데 아직 당뇨는 아닌 상태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5년 안에 당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부추에는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부추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천천히 시켜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부추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 보호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의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과일 중 사과를 추천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과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부추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니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부터 식단에 꼭 넣어보세요. 이제 뼈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뼈 안에 칼슘이 빠져나가서 뼈가 구멍 숭숭 뚫린 것처럼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집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의 약 37%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여성 3명 중 1명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약 7%가 골다공증이고 골감소증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추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부추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100g당 칼슘 함량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쌓이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우리 세대는 칼슘을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유가 몸에 맞지 않는 분들도 많고 요구르트를 매일 드시기가 번거로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는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잖아요. 볶음, 겉절이, 주스까지. 부추를 통해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의 케르세틴도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케르세틴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뼈 파괴는 줄이고 뼈 생성은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의 칼슘과 비타민 K, 사과의 케르세틴,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좋은 조합이 됩니다. 비싼 칼슘 영양제 따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부추와 사과로 뼈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를 드실 때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드셔야 부추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추를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부추가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추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에서 2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의 채소입니다. 속이 차고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에게 좋지만 반대로 열이 많은 체질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씩 드시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부추는 가능하면 신선한 것을 드세요. 부추는 시간이 지날수록 황화 알릴 같은 좋은 성분들이 줄어듭니다. 사서 바로 드시거나 냉장 보관 시에는 3일에서 5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부추는 색이 누렇게 변하는데
그런 부추는 영양소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부추를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부추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에 대해서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사과 주스보다는 사과를 통째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 주스로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 사과를 드시고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산성 성분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과를 드신 후에 물로 입을 한번 헹구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부추와 사과,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주의사항을 알고 드시면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보실 때 부추 한 단만 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집에 있는 계란이나 오리고기로 요리해 드시면 됩니다. 부추 달걀 볶음 한 번만 해보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재료비 1,000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과도 집에 있으시면 오늘 저녁에 껍질째 사과 한 조각 드셔보세요. 저녁에 드셔도 된다고 오늘 배우셨죠? 겁내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오래 지속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작게, 꾸준히. 그것이 진짜 건강 관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 정말 힘든 시간들을 버텨오셨습니다. 그 근성으로 건강 관리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한 달 후에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석 달 후에는 주변에서 확실히 알아볼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 영상을 찾아보시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관심을 갖는 것,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친구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어떤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